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혁 변호사입니다. 오늘 홍준표하고 한동훈의 맞수 토론이 있었죠. 이것이 깐족대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서로 깐족거렸는지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깐족거린다 그러면서 공격을 해댔습니다. 홍준표는 말이죠, 대통령이 깐족대니까 대통령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은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쓴 막말들이 그게 깐족거리는 거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깐족거린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깐족거린다는 공격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깐족으로 갚은 건데요. 이 두 사람의 오늘의 토론은 말이죠, 3시간에 걸쳐서 벌어졌는데, 각각이 이제 먼저 홍준표가 한동훈을 향해서 주도권 토론, 그 다음에 또 한동훈도 홍준표를 향해서 주도권 토론, 그래서 3시간의 맞짱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 1차 경선 과정에서 키높이 굳으니 또 눈썹 문신이 이런 말하면서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2차 경선 토론회에서는 깐족거린다는 말로 서로를 세게 도발했습니다. 홍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서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깐족되면 대통령이 참을 수가 있었겠나 라고 직격을 했고요. 그러자 한 후보는 홍 후보가 페이스북에 썼던 여러 폄하하는 말들이 바로 깐족거리는 거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후보는 말이죠, 오늘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맞수 토론을 벌였는데요. 깐족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서로를 도발했습니다. 오늘은 깐족대전이라고 그래서 별명이 붙은 거죠. 홍준표가 내가 당대표였으면 계엄 탄핵이 안 일어났다, 당대표는 대통령과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깐족됐다고 사실 포문을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너 깐족거리지 않았냐라고 사실상 홍준표가 포문을 열은 겁니다. 이 홍 후보가 말이죠, 대통령한테 깐족되고 조롱한 일 없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자 한동훈이는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 계속 쓰는데 일상에서 다른 주변인들한테도 그 말을 쓰냐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제 당신이 깐족거리는 바람에 대통령이 화가 났고 그것이 계엄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 깐족된다는 말이 거슬리는 거지. 특히 가만히 보니까 한동훈이는 이 거슬리는 말을 이렇게 받아 넘긴다든지 유머로 받아 넘긴다든지 내지는 못 들은 척 한다든지 그런 어떤 포커페이스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 포커페이스가 안 되면요, 정치는 못 합니다. 이렇게 발끈발끈하면요, 정치 못하는데 오늘 발끈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죠. 그 다음에 이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뭔가 사사건건 트집잡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사람 화나게 만들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어이없고 이걸 깐족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홍준표가 한동훈한테 깐족된다고 한 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깐족됐다, 그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어떤 좀 비율을 맞추지 않고 거슬리고 도발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홍준표한테 똑같이 이제 깐족된다는 말을 돌려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뭘 깐족된다고 할 게 없으니까 홍준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이런저런 거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든지 자신의 입장을 뭐 옹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깐족거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글쎄, 그거는 깐족거리는 거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동훈이가 갖다가 똑같은 말로 홍준표한테 돌려주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는 말이죠, 홍준표가 지난해 총선 패배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관저를 찾았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패배 이후에 관저 가셨죠? 관저에 가서 말하자면은 코바콩, 다시 말해서 아부 뭐 떨었죠? 뭐 이런 얘기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 말을 홍준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 갔었다. 갔더니 대통령이 한동훈이 총선에서 이겼더라면 한동훈을 총리시키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러더라, 이 말을 한 거야. 이걸 어떻게 보면 도발시키는 거지. 만약에 한동훈 너가 그때 총선에서만 이겼더라면 너는 총리 되고 바로 후계자 돼가지고 대통령 되는 거였는데 네가 다 말아먹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자 이게 중요합니다. 한동훈이 또 그걸 뭐라고 받아쳤느냐면 무슨 말 하느냐, 벌써 1월 달에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1월 달에 사퇴하는 요구를 받았다.
그 1월 달에 언제예요? 총선이 4월 달에 했잖아요. 근데 1월에 이미 한동훈 나가라 라는 말을 받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얘기는 이미 자기하고 윤석열은 1월 달부터도 서로 사이가 나빴다는 것을 이제 얘기한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게 벌써 1월에 사퇴 요구를 받을 정도면 그런데도 사퇴 안 하고 그렇게 소위 버틴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대통령하고 그 정도 사이가 나쁘면 그걸 풀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풀지도 않고 사퇴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갈등이 이어져 오다가 총선을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총선을 말아먹는 바람에 쟤들한테 너무나 많은 의석을 주니까 쟤들이 그 의석을 가지고 이 150석만 이상 있으면 계속 탄핵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쟤들이 192석이 있었으니까 여기 12석의 배신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킨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이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한동훈한테 있는 거예요. 총선 패배가 모든 어떤 그 주범이 된 거예요. 근데 총선 패배하고 나서도 우리가 108석이 있었기 때문에 108석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탄핵 저지선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그걸 108석만 가지고 가면서 이게 또 물론 지가 나중에는 이제 당대표에서도 내려왔지만 그거야 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탄핵소추 의결을 한 다음에 얘기고 그러니까 108석만 잘 가지고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만 잘 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할 일도 없는 거고 그러면 자기도 어쨌든 그 어느 정도 케어만 잘 해나가면 한동훈이가 사실 다른 당상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한동훈이가 모든 것을 망치는 바람에 조기 대선이 벌어졌고 조기 대선 전국에서 한동훈의 인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고만고만하다고 하지만 원래는 한동훈이가 압도적으로 앞섰어야 되는 거지. 옛날 생각하면 김문수하고 한동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지금이니까 김문수가 지지율이 나온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홍준표도 다 죽었던 지금 이 정치인이 지금 다시 강시처럼 나온 거야. 안철수도 다 죽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자기 업보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파에서. 그런데 자기가 결국은 자기 복을 다 까먹고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건데 한동훈이는 지금 발버둥 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1등을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1등 되기도 어려울 거고 왜냐하면 당심 50% 들어가면요 이게 틀려져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건요 이 당심 50% 이게 아니고 그냥 여론조사예요. 일반 여론조사.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저 4명 중에서 2명 뽑을 때는 당심 50% 민심 50%잖아요. 근데 당심 50%가 들어가면 한동훈이가 미끄러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결국 1등을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한동훈이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어떤 그 변명을 해서 윤 대통령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가 이번 탄핵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이 당에 지금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 나가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오늘 토론하는 거 본다든지 하면 그 깐족거리는 거라든지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아주 그 공격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또 김문수한테 그 전과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재명보다도 전과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지 또 오늘 홍 후보한테 또 도발을 하는 거라든지 이걸 보면은 얘의 목표가 어차피 대통령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안에서와 후보만 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을 못 이기더라도 자기는 당대표 다시 나가서 당 장악하고 저 이재명처럼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나 이런 거 나가서 국회의원 되고 나서 다음을 노리는 얘는 느긋해. 그러니까 조급한 거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조급하고 우리 국민들이 조급하지 오히려 한동훈은 급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더 승질나는 거지. 이 지금 오늘 당원 게시판, 익명 게시판, 이 단계, 이 논란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 대해서도 가족이 있었다라고 이제 가족이 있었으면 가족이 있었다고 말하라. 홍 후보가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익명 게시판이니까 어차피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껴갑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었다는 거, 우리 가족이 쓴 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가족이 안 썼다는 말도 못 해. 왜냐면 그건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비껴갔는데 결국 단계 게시판은 자백한 것과 똑같아. 결국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 왜 그러면 우리 가족이 안 썼다고 말을 못 했느냐? 허위사실 유포될까 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한동훈이는 어떻게든지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고 공직선거법에 걸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피선거권 박탈되니까 그러면서 살살 이렇게 도망 다녀 가지고서 적절하게 하고서 이번에 되면 좋고 안 되면은 다음을 노린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안 되면 분명히 또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라든가 내지는 또 당대표라든가 이런 걸 노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홍준표는 이제 마지막 이 대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이번에 마지막 해보겠다는 의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동훈이는 사실상 뭐 얼굴을 붉히고 뭐 서로 싸우긴 했지만 한동훈한테서는 절박감 같은 것이 별로 나오지 않더라. 이 절박감이 없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한동훈이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켰으니까 내 목표는 이루었다. 나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어차피 내가 젊으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거다. 뭐 이재명을 돕는 듯한 심지어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이렇게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안 보인다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저번에도 김문수한테 이재명보다도 전과가 많다. 이거는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거든. 이건 완전히 해당 행위예요. 아니 김문수의 전과하고 이재명의 전과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김문수는 정말 잡범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위한 어떤 전과가 하나도 없고, 뭐 폭행 어쩌고 떠드는데, 그것도 몸싸움하고 뭐 이렇게, 그 양반이 이제 앞장서서 싸우다가 된 건데, 엮인 건데, 그게 무슨 마치, 무슨 잡범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아주 한동훈의 민낯이 밑바닥에 보이는 그런 토론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깐족대전인데, 자기가 이제 깐족이라는 걸로 이제, 이미지가 될까봐 그거를 갖다가 홍준표한테 씌우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은 한동훈은 이제 깐족이로 그리고 당원 게시판은 사실상 자백한 걸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토론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강실업 TV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강실업 TV입니다.